한 그릇의 국수가 오래된 기억을 불러온다면 당신은 어떤 맛을 떠올리시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한 끼 식사,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자 마지막 소원일지도 모릅니다. 따뜻한 국물 속에 담긴 깊은 이야기, 그 속에 감춰진 운명의 순간을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창밖으로 겨울바람이 불어온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지만 이곳 병실안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다. 하얀 커튼이 창틀을 따라 천천히 흔들리고 창가에 앉아 있는 남자는 문득 그 너머 어딘가를 바라본다. 오재혁, 72살. 세상에 이름 석자를 알리며 성공한 사업가지만 이제 그 이름은 병원 기록지에 적힌 숫자와 함께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 의사가 말했다. 남은 시간은 길어야 몇 개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놀랍지도 않았다. 오히려 생각보다 오래 살았다는 게 신기할 지경이었다. 죽음을 앞두고 깨달았다. 남긴 돈도 쌓아 올린 명예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문득 오랜 기억이 떠오른다. 아주 오래전 그리 멀지 않은 어느 시장 한 구석에서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던 국수 한 그릇. 어린 아들이 두 손으로 국수 그릇을 꼭 붙잡고 있었다. 아빠, 이거 맛있어. 작은 입으로 후루룩 소리를 내며 면을 삼키던 그 모습이 선명했다. 그날 참 추운 날이었다. 국물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갈 때마다 속이 따뜻해지던 그 기분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날 그는 아내와 심하게 다퉜다. 가난이 원망스러웠고 현실이 버거웠다. 홧김에 아이의 손을 놓았다. 아주 잠시, 정말 잠깐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다시 돌아가면 아들이 거기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아이는 사라졌다. 그 작은 손을 두 번 다시 찾을 수 없었다. 50년이 지나도록 그날을 후회했다. 매일같이 미쳐버릴 것 같았다. 가진 걸 다 버려서라도 아이를 찾고 싶었다. 하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아내는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는 그 후로 단 한순간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다. 그렇게 50년. 그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 회장님, 드시던 죽입니다. 간병인이 조용히 다가와 식판을 내려놓는다. 식욕이 없다. 아니, 이제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 하지만 문득 마지막으로 꼭 다시 먹고 싶은 것이 하나 떠올랐다. 국수 한 그릇이 먹고 싶군. 간병인이 당황한 얼굴로 되물었다. 국수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오래전 내 아들과 함께 먹었던 국수가 있어. 그 국물 맛이 참 좋았지. 어릴 적 나는 그 국수 한 그릇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음식이라고 생각했어. 그 순간 입 안가득 퍼지는 국물의 온기가 떠오른다. 잊고 있던 기억이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삶에서 가장 따뜻했던 순간은 바로 그때였다. 그 국수를 다시 먹고 싶네. 간병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부터 오재혁의 비서는 전국의 국수집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서울 강남의 유명한 잔치국수집, 전통 방식으로 멸치 육수를 우려내는 남도의 국수집, 깊고 진한 고기 국물이 일품이라는 가게까지.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그 맛을 찾을 수 없었다. 어쩌면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 더 이상 그 맛을 찾을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 국수를 먹는다면 어쩌면 그 순간만큼은 잃어버린 아들과 다시 마주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서를 가져왔다. 회장님, 작은 국수집이 하나 있습니다. 손님이 많지는 않지만 이곳에서 국수를 먹고 나면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오른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는 희미하게 웃었다. 기억이 떠오른다라 재밌는 표현이군.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다. 이곳이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한번 가보자. 50년 전 겨울. 좁은 단칸방, 창문 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든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가 한밤중을 넘어가고 있었다. 아내는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고 오재혁은 소리 없이 한숨을 내쉬었다. 바닥에는 갓 달인 숭늉 한 그릇이 식어가고 있었다. 오늘도 싸웠다. 어제도 그제도 그 전날도. 싸움의 이유는 늘 같았다. 돈.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아내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당신 애 키울 자신은 있는 거야? 매번 한다는 소리가 사업한다고 돈 벌겠다는 것뿐인데 우리는 오늘 당장 먹을 쌀이 없어. 그러니까 버티는 거잖아. 조만간 기회가 올 거라고. 기회? 그런 게 오긴 해? 아내의 목소리는 점점 떨려왔다. 그렇게 큰 돈을 벌겠다고 하면서도 우리 아들 제대로 입힐 옷 한 벌 못 사잖아. 태윤이 새 신발이 얼마나 신고 싶었는지 알기나 해? 그 말에 재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할 말이 없었다. 5살짜리 아들이 신발 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던 모습이 떠올랐다. 작은 얼굴에 눈망울을 반짝이며 아빠, 이거 너무 예뻐. 라고 했던 그 목소리. 하지만 그는 아이의 손을 잡고 그냥 지나쳤다. 가난한 아버지로 살고 싶지 않았다. 세상엔 돈 많은 사람이 많았고 그들은 당당했다.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날 밤 깊은 후회와 자책 속에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시장. 아빠, 여기 너무 재밌어. 작은 손이 그의 품을 잡아당겼다. 오태윤. 이제 겨우 5살. 바람결에 들뜬 목소리가 퍼졌다. 사람들 틈에서 튀어나온 붉은 연이 하늘 높이 올라갔다. 아빠, 나도 저거 갖고 싶어. 재혁은 연을 파는 노점을 힐끔 봤다. 손때 묻은 종이연, 몇백 원이면 살 수 있는 것. 하지만 그는 망설였다. 오늘도 지갑은 텅 비어 있었다. 다음에 사주마. 언제? 다음에. 아들의 얼굴이 금세 시무룩해졌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응하고 조그맣게 대답했을 뿐이다. 그 순간 저만치서 장작을 패던 아저씨가 말했다. 이봐, 젊은 양반. 그거 몇 푼 안 해. 애가 저렇게 갖고 싶어 하는데 하나 사주지. 그 한마디가 심장을 후벼 팠다. 도대체 나는 뭘 위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 화가 치밀었다. 세상에 돈 없으면 자식한테 연 하나도 못 사주나. 자괴감이 밀려왔다. 그때 아내와 다퉜던 일이 떠올랐다. 늘 그랬듯 그녀는 가난에 절망했고 그는 돈을 벌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돈이 없으면 결국 다 잃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여기서 잠깐 기다려. 아빠 금방 올게. 태윤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그는 골목을 향해 걸어갔다. 속으로 생각했다. 몇 분 후면 다시 돌아올 거야. 이놈의 가난이 미치도록 싫어서 잠시 이 자리를 떠날 뿐이야.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다. 1시간 후 다시 돌아왔을 때 아들이 보이지 않았다. 태윤아? 시장 골목을 돌아다니며 미친 듯이 이름을 불렀다. 오태윤, 어디 있니?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봤지만 누구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어디에서도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저기요, 혹시 5살짜리 남자아이 본 적 있나요? 목소리는 갈수록 떨렸다. 손이 식은땀으로 젖어갔다.
혹시 누군가 입을 열었다. 조금 전에 어떤 노숙자가 애를 데려가는 걸 봤어요. 애가 울면서 따라갔는데 눈앞이 새하얘졌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내 손으로 아들을 잃어버렸다. 매일같이 경찰서를 찾았다. 아직도 못 찾았나요?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경찰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일단 아동보호기관에 전단지를 돌리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찾기 어려워집니다. 아내는 말이 없었다. 그녀는 몇 날 며칠을 울다 결국 방 안에 틀어박혔다. 그리고 그해 겨울, 그녀는 더 이상 눈을 뜨지 않았다. 그날 이후 오재혁은 단 한 번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다. 아들을 찾으려면 돈이 있어야 했다. 수소문하고 전단지를 뿌리고 사람을 사서 전국을 뒤졌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그는 돈을 벌고 있었다. 사업은 커져갔고 명성을 얻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은 찾지 못했다. 몇십 년이 지나 그는 백만장자가 되었지만 그 순간에도 단 하나의 생각만이 떠올랐다. 아들을 찾았다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까? 그는 무너진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대답했다. 아니, 이미 늦어버렸다. 창밖에는 잿빛 겨울이 내려앉아 있었다. 마른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고 노을은 서서히 건물 사이로 스며들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흘러가지만 병실 안의 시간은 더디게 움직였다. 오재혁은 창가에 앉아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거친 손끝이 무릎 위에 놓인 담요를 천천히 쓸었다. 병상에서 버틴 날이 몇 달째였다. 기력은 점점 쇠했고 의사들은 길어야 몇 개월 남았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었다. 회장님, 문이 열리며 비서가 들어섰다. 그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두툼한 서류 파일을 내려놓았다. 찾았습니다. 말씀하셨던 국수집입니다. 오재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디지? 서울 변두리 쪽에 있는 아주 작은 가게입니다. 유명한 곳은 아니지만 다녀온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억 속 국수라는 별명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비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파일을 펼쳤다. 허름한 간판이 찍힌 사진 한 장이 보였다. 바래진 나무 간판에는 조그맣게 적힌 글씨가 있었다. 태윤 식당.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태윤. 그 이름이 입안에서 조용히 맴돌았다. 그가 잃어버린 아들의 이름과 같았다. 휠체어 바퀴가 살짝 흔들렸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가게 천막을 스치고 지나갔다. 작고 오래된 가게였다.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눈길을 주지 않을 정도로 평범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이곳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비서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들어가시죠, 회장님.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작은 식당이었다. 4~5개의 나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손님 몇몇이 조용히 국수를 먹고 있었다. 허름한 공간이었지만 어디선가 익숙한 온기가 느껴졌다. 어서 오세요.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나이가 지긋한 종업원이 다가와 메뉴판을 내밀었다. 하지만 오재혁은 그것을 보지 않았다.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다. 국수 한 그릇 부탁하오. 곧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는 자리로 이동해 천천히 몸을 기댔다. 오래전 기억이 스쳐갔다. 5살짜리 아들이 두 손으로 국수 그릇을 꼭 쥐고 있던 모습. 후루룩 소리를 내며 면을 삼키던 작은 입. 그리고 그날 이후 사라져버린 그 따뜻한 순간. 잠시 후 국수가 놓였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오재혁은 숟가락을 들었다.
국물 한 모금을 떠서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그 맛이었다. 기억 속 그날 그 아이와 함께 먹었던 그 맛. 멸치와 다시마, 대파를 우려낸 깊은 국물. 깔끔하면서도 은은하게 배어있는 감칠맛. 너무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딱 알맞은 온도의 국물. 그가 평생 찾아 헤맸던 그 국수였다. 그는 손을 덜덜 떨며 젓가락을 들어 면을 집었다. 조심스럽게 한 가닥을 입에 넣었다. 그리고 끝내 참아왔던 눈물이 떨어졌다. 국수 그릇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50년이었다. 아들을 잃어버리고 아내를 떠나보내고 돈과 성공만을 좇았던 시간.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는 단 한순간도 그날을 잊은 적이 없었다. 이 국수 한 그릇이 그 모든 날들을 다시 불러왔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주방장을 불러주시오. 주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낡은 식당, 한쪽 벽에 걸린 시계가 느리게 초침을 옮겼다. 가게 안을 가득 채운 국물 향기 사이로 묵직한 발걸음이 들려왔다. 그리고 그 남자가 나왔다. 흰 조리복에 검은 앞치마를 두른 중년의 사내. 다부진 체격에 깊게 팬 주름, 단단한 손끝에 국수 면발이 희미하게 묻어 있었다. 남자는 조용히 오재혁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오재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닮아 있었다. 젊은 날의 자신과 그리고 어릴 적 그 아이와. 오재혁은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마치 50년이라는 시간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감각. 가슴속 깊은 곳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이 국수 어디서 배운 겁니까?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오태우는 미묘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어릴 때 누군가 저에게 만들어줬습니다. 오재혁의 손끝이 움찔했다. 그게 유일한 기억이었습니다. 조용히 내려앉는 목소리였다. 언제 어디서 먹었던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 국물 맛만 기억났어요. 그래서 계속 비슷한 맛을 찾아다녔죠. 그러다 결국 내가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오재혁은 숨을 삼켰다. 그게 언제부터였소? 고아원에서 나왔을 때부터요. 고아원. 그 단어가 가슴 한가운데를 꿰뚫고 지나갔다. 어린 시절 시장에서 길을 잃고 떠돌다가 보육원에 들어갔습니다. 오태우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그때까진 부모님이 날 찾으러 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더군요. 오재혁은 이제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나중엔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가족은 세상에 없는 거라고.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서 괜찮았어요. 버티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오재혁은 괜찮지 않았다. 그가 찾던 아이가 여기 있었다. 50년. 아들을 잃어버리고 반백년이 지나도록 그는 미쳐버릴 듯한 후회를 삼키며 살았다. 어디에 있을까? 살아는 있을까? 혹시라도 불행하게 살고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가 바로 여기 있었다. 태윤아.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목이 막혀왔다. 태윤아 맞구나. 눈물이 흘렀다. 손이 가늘게 떨렸다. 테이블을 붙잡은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아버지가 널 그렇게 오래 찾았다. 그 순간 오태윤의 표정이 흔들렸다. 뭐라고요? 내가 널 찾아 헤맸다. 오재혁은 울먹이며 말했다. 전국을 뒤졌다. 매일같이 신문을 보고 전단지를 돌리고 사람들을 시켜 찾았다. 그런데도 찾을 수 없었어. 널. 목소리는 점점 젖어갔다. 너를 두고 간 걸 평생 후회했다. 그 순간
오태윤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후회요? 목소리가 싸늘했다. 후회라니요. 그의 시선이 깊어졌다. 당신은 나를 찾았다고요? 그는 웃었다. 그럼 왜 이제야 오셨어요? 그 한마디에 오재혁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난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어린애였어요, 난. 시장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아버지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기다리는 걸 포기했습니다. 눈빛이 깊어졌다. 그때부터 제게 아버지는 없는 사람이었어요. 없는 사람. 그 말이 가슴을 쳤다. 지금 와서 후회한다고요? 찾고 있었다고요? 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오재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슴이 저며왔다. 이해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들은 자신을 기다리다 결국 포기해버린 것이다. 기억 속 아들은 5살짜리 어린아이였는데 눈앞의 사내는 다 자라버린 어른이었다. 기다림을 끝내버린 사람. 태윤아. 그 이름 부르지 마세요. 오태윤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날 버린 그 순간부터 내 아버지는 없는 줄 알았으니까요. 그 말에 오재혁은 그저 흐느꼈다. 손끝이 덜덜 떨렸다. 제발. 그는 흐느끼며 말했다. 용서해다오. 오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오재혁을 바라보았다. 오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는 손을 뻗었다. 가느다란 손이 흔들리는 손등 위에 닿았다. 그 순간 오재혁은 조용히 울었다. 너무나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꼭 붙잡았다. 국물이 식어가고 있었다. 가게 안은 조용했다. 손님들은 하나둘 떠났고 시계는 저녁 8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국수집 창문 너머로 겨울바람이 살짝 일렁였다. 테이블 위에는 한 그릇의 국수가 남아 있었다. 오재혁은 젓가락을 들었다. 손끝이 떨렸다. 이렇게 함께 앉아 있는 게 그는 천천히 국수를 입에 넣으며 나직이 말했다. 정말 오랜만이구나. 오태윤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오재혁은 한 젓가락, 또 한 젓가락 면을 삼켰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목이 칼칼했다. 오래된 기억 속에서 그와 같은 국수를 먹고 있던 어린아이가 떠올랐다. 넌 어릴 때 국수 먹을 때마다 후루룩 소리를 냈었어.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국물까지 꼭 다 마셨지. 오태윤은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다. 국물을 한 모금 삼켰다. 그런가요? 그래. 내 엄마가 그걸 보고 웃으면서 말했지. 우리 태윤이는 참 잘 먹는다고. 아네.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졌다. 내 엄마는 널 참 많이 사랑했어. 손끝이 젓가락을 꽉 쥐었다. 내가 좀 더 좋은 남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더 좋은 아빠였다면 널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오태윤은 말없이 국수를 넘겼다. 조용한 시간이 흘렀다. 태윤아. 오재혁은 조용히 그의 이름을 불렀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땐 절대 널 놓치지 않을 거야.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곤 아주 천천히 아들을 바라보았다. 50년이었다. 이제야 함께 국수 한 그릇을 나누고 있었다. 너무 늦었다. 어쩌면 그가 감히 용서를 바랄 수 없는 시간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기도했다. 다시 태어난다면 부디 그때는 이 손을 놓지 않게 해달라고. 그때였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오태윤이 입을 열었다. 다음 생엔 그는 잠시 머뭇거렸다. 국수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늦지 마세요, 아버지.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다. 아주 작은 그러나 선명한 한마디였다. 오재혁은 숨을 삼켰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차가운 손끝이 따뜻한 손을 붙잡고 있었다. 가게 안은 조용했다. 창밖에는 겨울바람이 스쳤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 테이블 위에 국수 한 그릇이 고요히 놓여 있었다. 오태윤은 그 자리에 앉아 국수를 바라보았다. 젓가락을 들지 못한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국물 위로 김이 천천히 피어올랐다. 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여전히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따뜻한 손이었다. 그 손을 천천히 감싸쥐었다. 살아오면서 누구의 손을 붙잡아 본 게 언제였던가.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다. 작은 손을 잡아주던 커다란 손. 시장에서 길을 걸을 때 비 오는 날 우산 아래에서. 하지만 그 손은 어느 날 문득 사라져버렸고 그는 혼자가 되었다. 그런데 지금 그 손이 다시 자신을 붙잡고 있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한마디가 귓가를 맴돌았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번엔 절대 널 놓치지 않을 거야.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국수 한 젓가락을 들어 입에 넣었다. 국물이 혀끝을 감쌌다. 따뜻했다. 어릴 적 기억 속 그 온기와 같았다. 목이 메었다. 국수집의 작은 불빛 아래에서 오태윤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홀로 남겨진 가게 안에서 아무도 듣지 못할 울음을 삼켰다. 몇 주 후 비서가 서류를 들고 찾아왔다. 회장님의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오태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돈을 받을 생각이 없다는 걸 알기에 비서는 망설이며 말을 이었다. 회장님께서는 남기신 재산을 전부 태윤 씨가 원하는 곳에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택. 그가 남긴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몇 달 후 작은 국수집. 새로운 간판이 걸렸다. 오태윤 국수집 따뜻한 한 그릇을 위하여. 가게 한편에는 아이들이 앉아 국수를 먹고 있었다. 보육원에서 온 아이들. 어릴 적 배고픔을 견디며 길을 떠돌던 자신이 떠올랐다.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저씨, 이 국수 너무 맛있어요. 오태윤은 조용히 웃었다. 그래, 많이 먹어. 아이들은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웃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문득 깨달았다. 아버지는 결국 마지막 순간에라도 그와 함께 국수를 먹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겨울바람이 창밖을 스쳐갔다. 그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이번 생엔 늦었지만 다음 생엔 우리 처음부터 함께해요.